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 탈락한 뒤 반발하며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빵진숙이란 별명을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빵 축제를 열겠다는 겁니다.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빵집에서 많이 썼다는 논란에서 빵진숙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빵진숙이 저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고마워요. 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광고 하나 안 하고 네. 만약에 제가 그 시장이 된다면 빵빵 페스타 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따로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네. 빵진숙이 시장으로 있는 도시 대구. 대구를 예. 빵의 메카로 만들겠다. 거기서 하는 축제는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 네. 대구로 가자. 빵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거는 따로 홍보할 필요가 홍보비가 필요 없죠. 이진숙 전 위원장은 무소속으로 끝까지 대구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제 대구시장 후보로서 오늘 네. 모신 거니까 네. 선거 얘기 이제 좀 그럴까요? 여쭤볼까 합니다. 네. 근데 선거를 진짜 대구시장을 하고 싶으신 거죠? 맞죠? 그럼 제가 뭐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네.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구시장 이렇게 이제 나오셨다가 뭐 당에서는 더 큰 스윙을 위해서 뭐 대구 다른 지역에 뭐 공천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역할을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컷오프도 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정말 대구시장 선거를 만약에 내가 당선되는 것이 진짜 목표라면 어떻게 해서든 당을 설득해서 공천을 받는 게 이제 첫 번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건 못 하신 거죠. 제가 뭐 저도 설득도 하려고 예. 시도를 했고 예. 또 기자회견도 했고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당내에서 재심을 신청을 하기 청구를 근데 하기도 그렇게 해서 했었고 이제 안 됐다면 네. 그럴 때는 당의 판단이 다른 후보가 대구시장이 적절하다고 봤다면 본인 이제 당의 결정을 따르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혹시? 저는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은 선당 후사 또는 선공 후사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시던데 네. 제가 왜 컷오프 됐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이런 뭐 조금 전에 이제 다 못한 이런 논란들도 좀 있고 뭐 저는 정확히 뭐 당내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이 어떤 이유가 있겠죠. 저는 네. 참 좀 미안합니다. 예. 제가 또 이제 가치 판단을 예? 하는 꼴이 돼서 그런데 당이 뭐 어떤 판단이 있겠죠라고 하는 것은 네. 그건 있을 수가 없고 그 컷오프와 관련해서는 네. 5개의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갑질이라든가 네. 또 가족 비위라든가 뭐 성비위나 뭐 입학 비위 네. 그다음에 뭐 군대 관련한 비위라든가 그 5가지 기준이 있어요. 네. 네. 그 사회적 물이라든가 네. 그런 그 5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어느 하나에도 저는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정프로 말씀하셨듯이 뭐 더 큰 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큰 일과 관련해서 더 큰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국회 네. 국회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시장은 더 작은 일이냐? 그럼 왜 더 큰 일하는 국회의원 5명이나 나서서 더 작은 일을 하겠다고 나서 이러고 있느냐? 12명 대구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건 뭐 정치적 레토릭이겠죠. 더 큰 일이라는 건 이제 어떤 후보님을 컷오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면을 살려드린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컷오프 하는데 면을 살리고 네. 그건 제가 그래서 얘기가 뭐냐 하면 저는 아까 대구시장으로 출마를 예. 뭐 생각이 있냐 예, 말씀하니까 대구시장이 되겠다고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 또 선관위 그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셔야 되는데 또 안 그러면 또 뭐 또 선거법 위반이니 하니까 네. 제가 3월 22일 저녁 7시 무렵에 컷오프 당했다는 그 네. 발표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 나온 제가 포함된 모든 여론조사는 제가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을 네. 했단 말이에요. 보수 그것도 뭐 2등하고 2배, 3배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된 사람을 컷오프 시킨다. 그리고 특별한 그 5개의 그 네. 기준에 네. 맞지 않은데도 컷오프 시켰다. 이거는 이제 사실 특히나 자유민주주의 이 오른쪽 정당 그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네. 경우는 저는 이제 이게 법치가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정한 이 5개 기준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 어느 기준도 어기지 않은 이 후보를 컷오프 시켰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에서는 왜 그럼 컷오프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인기 좋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포인트가 네.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 저는 대구시장으로 출마를 했고 예. 또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 그 민주주의라는 건 선거이고 선거라는 건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 선택을 받았는데 이 사람을 그냥 당신은 우리가 딴 생각 있어. 그러니까 아웃, 컷 오프, 네. 잘라서 떼내는 거잖아요. 그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치평론가, 어느 정치인, 어느 민간인, 어느 누구도 제가 들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다는 추정 정도도 못 하시겠어요? 추정 못하죠. 아, 중앙당에서 이제 컷오프를 할 때 공관에서 컷오프 사유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문건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그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네. 위원장님한테 이래서 당신이 컷오프 됐습니다라고 알려주지 않잖아요. 보통 알고 있습니다. 공천이라고 하는 네, 것이. 네. 그래서 이제 당의 공천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뭐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도 가처분도 내고 했지만 절차상의 어떤 것만 지킨다면 당의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공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두 다 계량화할 수 없는 정무적인 당의 판단이 개입이 된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컷오프가 됐어요. 위원장님은 납득하지 못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신 거고 그런 거죠. 무소속은 아직 아니죠. 제가 아직 탈당을 안 했으니까. 아, 탈당 아직 예. 안 하셨죠. 그리고 아. 이제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 근데 이제 설명. 국민의힘 후보로 될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아직 모르죠. 그거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이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이정현 공관위원장 뭐라고 그랬냐면 올림픽 선수 뽑는데 이전 기록 보고 뽑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올림픽 출전을 위한 그 대회가 있잖아요. 어디 보면 아시아 아시아 네네네. 경기 대회 출전을 위한 그 선수들을 뽑고 네. 올림픽 출전을 뭐 위한 선발전 선수들 같은 게 있죠. 선발전 같은 게 네, 있잖아요. 네. 그죠? 그 기록을 당연히 보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경선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경선을. 경선하기도 전에 그냥 네. 빼버렸잖아요. 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음. 나도 다른 선수들하고 같이 한번 뭐 높이뛰기면 높이뛰기, 장대뛰기면 장대뛰기, 달리기면 달리기. 네. 한번 나도 진짜 실력을 그동안에 내가 참 그 시민들하고 소통할 기회도 있었고 하니까 네. 그 뛸 기회를 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는 현 시점에서는 약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있어서 가처분을 주호영 의원이 했는데 지금 어제 항소에서도 기각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개별적으로 경선 절차를 해서 지금 2명의 후보가 추려졌어요. 네. 그 만약 여기서 다시 이진숙 위원장 껴가지고 경선하자 그러면 나머지 두 후보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 후보를 뽑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나오시게 된다면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서 절차상. 아니 근데 네. 저는 심프로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두 분은 예를 들어 지금 심프로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두 분은 이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나하고 경선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억울한 거는 누구예요? 나 그래서 공천 떨어진 사람들은 원래 다 억울해요. 아니 그런 뜻이 네. 아니라 네. 나는 그래서 그 같이 여섯 분 남아 있는 그 6명 남아 네. 있었을 때 네. 그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일부는 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되면 그 이진숙 주호영 이 두 후보하고 예. 경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또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말씀한 분도 있고 저는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지금 현재 공관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네. 공당이라는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허용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해왔던 그 절차를 인정을 못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지만 후보들 간에 합의가 있으면 그거는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는 했죠.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의 최종 대구시장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와 이진숙 간의 단일화 논의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위원장님은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대구가 원래 보수의 심장이고 텃밭인데 김부겸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1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수 진영의 같은
그런 진영에 계신 인물로서 어쨌든 단일화가 필요한데 뭐 단일화의 뭐 조건도 서로 협상을 하시겠죠? 만약에 그 단계까지 가면 그 단계까지 가면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추경호 후보가 되면 그건 뭐 추경호든 유영하든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그냥 그건 승복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 나하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그러셔야 예, 되겠지 뭐. 그렇게 예. 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한 단일화 합의가 네.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럼 근데- 지금 뭐 경선 끼워달라 이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그거는 싶어가지고. 경선 끼워달라라는 거는 며칠 전에 한 얘기죠. 네. 근데 이제 그럼 결과적으로 3자 구도로 갈 가능성은 없네요. 저는 아니 가능성이라는 건 항상 네. 1에서 99%까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0이거나 100이면은 이거는 그냥 되는 거고 이거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니까 가능성이라는 것은 항상 1에서 99 어느 그 사이 어느 언저리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3자 구도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예.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그쪽에서 우리는 절대 단일화 논의 안 해라고 나오면 그럼 완주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죠. 또 뭐 만약이라고 이제 알겠습니다. 얘기를 네, 하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대구시장이 본인이 반드시 돼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대구시장으로 출마를 했고 예. 대구 시민들의 그 네. 순간까지는 네. 선택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시민들의 선택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민심이고 민심이 뭐 참 천심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이걸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공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자르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선택이라는 건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아, 거죠? 물론 그렇죠. 네, 아직 투표는 예. 안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 예.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네. 자른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대구시장이 되시면 네. 뭘 하고 싶으시니까 이제 시장이 되시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당선 자체가 목적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대구시장이 되면 뭘 어떤 대구를 만들고 싶어서 네. 하시는 이제 거예요? 진짜 확 바꿔야 되는데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후보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일자리를 10만 개 뭐 만들어내겠다. 그 GRDP 10년 30년째 그 꼴찌를 아. 최하위권을 네. 하는데 거기서 탈출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큰 틀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그 대구시장을 하셨던 분들은 거의 비슷한 성격의 커리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장관 출신, 차관 출신, 그러니까 관료죠. 네네. 국회의원 출신 그런 분들이 다 해왔어요. 저는 큰 틀에서는 그게 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성장해 온 것도 선진국 문턱까지 온 것도 공무원의 덕이긴 하지만 네. 또 이제 그 공무원이 가진 또 한계점을 제가 얘기를 굳이 이제 한다 그러면 네. 약간은 좀 이제 박스 속에 뭐 경직돼 있고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오히려 기업 쪽에 있는 어. 분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뭐 그럴 수 자유스럽고 있겠죠. 네네. 융통성 있고 유연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로 우리가 이제 예. 그 통상적으로 평가하면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까지 민선 8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런 커리어를 가진 분들이었다. 네. 뭐 100%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만약에 꼴찌라면 지금은 이제 바꿀 때가 됐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커리어가 이런 분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뭐 그걸 가지고 역으로 당신은 행정 경험이 없지 않냐, 행정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역으로 저는 훨씬 더 융통성 있고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 아까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네. 네. 다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네. 제 공약은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에너지, 방산, 교육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핵심 네. 경쟁력을 그렇게 가져가실 거예요. 네, 네. 에너지, 방산, 교육.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은 어떤 거죠? 교육이 에너지야 뭐 방산이야 네. 뭐 이게 어떤 기업들을 이제 데려오실지 감이 오는데 예. 교육은 뭐 어떻게 대학교들? 결국은 이제 대학교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우리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네. 보면은 대구가 사실상 뭐 지금도 보면 이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3대 도시에서 4대 도시로 내려왔지만 네네네네.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교육 분야에 있어서
서울의 경기 고보, 평양의 평양 고보. 아, 유명한 학교들이 있었던. 예, 대구에 지금 이제 경북 네네네. 고보로 바뀌었지만 그때 네네네. 당시는 대구 고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모에 보면은 경기 고보는 줄이 하나, 하얀 줄이 하나, 평양 고보 줄이 2개, 경북 고보는 네네네. 줄이 네. 3개 있을 네, 정도로 네. 명문 고등학교, 예, 예, 맞습니다. 명문 대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도권들이 정말 집중되면서. 예, 블랙홀처럼 다 네. 빨아들이고 맞습니다. 이게 또 이제 능력 있는 청년들이 다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는데 저는 어떤 라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즈라는 그게 1년의 예산 정부에서 지금 이 라이즈 교육 예산을 어떤 식으로 주냐면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대학으로 바로 줬는데 그러니까 교육부의 뭐 입김이라 그럴까 아, 권한이라 네네네. 그럴까 그런 게 셌지만 네. 이제는 지방 정부를 통해서 주는 그 교육 예산이 전국적으로 2조 정도가 되는데 네. 이게 각 지역마다 뭐 몇천억 단위에서 뭐 조 단위로 가는 건 없지만 네. 몇천억 단위로 배정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지역과 그러니까 대구시와 대학과 기업이 연계되는 뭐 최근에 계약학과도 있긴 하지만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 대학이 육성을 하도록 해서 지역에 남도록 하겠다. 그런 교육. 민마 예, 산학연 정책을- 연계 같은 거 이렇게 그러- 하셔서 예, 그 그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네.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길러내고 네, 네. 그들이 계속 정착해서 열심히 잘 살 수 있게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예, 교육과 관련한 정책 네, 대표적인 네, 네, 공약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선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과거 공무원들이 했던 거랑 차이가 뭐 있나 하는 예, 생각이. 그 지적 제가 충분히 예. 받아들일 수 있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참 그 잘 싸운다느니 뭐 아까 좀 전에 그 심프로는 뭐 투사, 전사 이런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그 글로벌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글로벌? 예전에 네, 네. 그 저 취재 같은 거 가셨던 아니 제가 뭐 그 미국의 특파원으로 네네네. 갔다든가 네. 지사장으로 있었다든가 네네. 그런 해외에서의 경험을 음.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를 하면 아마 압도적으로 더 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큰 특장점은 저는 추진력, 실행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 지금 보면은 여러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를 해도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삼성 그 폐업을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사실 말만 지금 앞선다 우리 그들은. 우리 그 정프로 말씀대로 네. 따지고 펼쳐놓고 보면은 하늘 아래 새로운 거는 없다고 네. 다 보면 그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근데 수는 있지만 실제 할 수 있느냐? 저는 실천한다. 실행력이 있다. 그게 다르다. 추진력이 있다. 네. 그게 저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네. 경영- 그리고 뭐 또 여행자로서의- 빵빵 페스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행자로서의 면모를 네. 또 보여주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예. 대전 일부러 딴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제가 모시려고 그 네. 청문회 때부터 쭉 봤거든요. 네. 근데 청문회 때 또 이제 그 대전 MBC가 그 위원장님께서 사장으로 재직하실 때 이제 영업이익이 한 90%가 줄었다. 뭐 이제 근데 뭐 임금은 그대로 받아갔다. 그때 이제 그게 한번 화두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생전에 처음 듣는 소리고 어, 제가 그때 이정원 위원이 이제 그걸로 문제 제기를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전혀 영업이 90% 급감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금 그거는 모르겠고 모르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정확히 팩트를 네.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네. 제가 아는 거는 뭐냐 하면 제 전임 사장 때 네. 네. 그때 당시 18개인지 19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광역화 돼가지고 이제 그 회사 지역사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제 기억에 18개 지역사 가운데서 제 전임 사장은 제 기억입니다. 6등 아니면 7등 7등 아니면 8등을 했고 네. 18개사 중에서 제 후임 사장은 거의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억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니까 네. 9위를 했어요. 저는 1등 아니면 2등을 했습니다. 경영 실적? 그렇죠. 영업이 경영 실적이죠. 18개사 중에서 네. 저는 1등 아니면 2등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 문화방송 MBC에 비해서는 내가 제일 잘했다. 거의 제일 잘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영업이익이 네. 90% 감소했다는 자료는 있으니까 이건 맞는데 이거는 방송 전반적인 그런 영향인 그렇죠. 거지 예. 대전 MBC의 상대 순위는 나쁘지 않았다. 그렇죠. 그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대전은 제가 또 이제 제가 아. 대전에서 나왔거든요. 아, 그래. 예, 예, 대전에서 대전 자라고 고등학교? 대전 대성고등학교 네, 나왔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는 예.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뭐 대단히. 대구시장 나오셨는데. 아니, 갑자기. 저는 대전이라. 혹시 아. 대전시장 나가시나요? 아니. 예. 예. 그러면 네.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기 전에 한번 위원장님 뵙고 갔다. 예. 이제 그게 기사가 났잖아요. 그때도 이제 좀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가요? 예. 지역은 언급이 없으셨고요. 제 제가 저는 누구 만날 때 뭐 녹음하고 이러지를 않기 때문에 그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럼 뭐 보궐 얘기 없었냐 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뭐 기억에 의존하는 거니까 국회에 들어와서 네. 무도한 이재명 정권하고 같이 싸우고 싶다, 싸워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지. 뭐 보궐 좀 나가달라 이건 제가 제 기억이 없어요. 말씀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은 뭐 국회에 와서 네. 같이 싸워달라. 그 얘기는 보궐에 같이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건 뭐 해석의 문제니까. 예. 국회에 들어와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 그게 뭐 올해가 될지 아, 내후년이 다음 될지. 총선이 2년 뒤가 될지. 될지 그거는 뭐 모르는 일이니까. 아, 뭐 그러면 문- 의원님은 그걸 듣기에 이거 보궐띠라는 뜻인가라고 해석하셨어요? 저는 그 해석을 안 한 게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대구시장 출마를 했다고. 네. 음. 근데 보궐이 어쨌든 한 자리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어쨌든 한 자리가 비는 거니까 그 자리는 지금 거의 선거는 뭐 확정인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 후보가 뭐 불출마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당 지도부가 나와달라고 하면 가실 생각 있으세요? 또 만약이다. 네. 예. 만약에는 네. 제가 진짜 답변을 안 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실제로 뭐 요청이 오거나 하면 그때 생각해 볼 일이지 지금은 전혀 생각이 아니 제가 그 답변에 네. 그런 식으로 답했다가 완전히 왜곡 와전돼 가지고 아, 그래요? 얼마나 혼난지 아세요? 생각이라는 건 항상 그 단어를 들으면 저기 보니까 뭐 포항 구룡포 냉풍 건조 이렇게 있는데 네. 내가 그냥 우리가 얘기하다가 네네. 그 포항 그 구룡포 냉풍 건조 그 오징어 들어봤어요? 이 얘기를 들어야지 내가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답했다가 얼마나 내가 혼난지 아세요? 아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뭐 예. 그런 제안이 어쨌든 정말 많이 기사가 나고 있고 뭐 중앙당에서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선거에 뛰는 위원장님도 네. 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건 이게 뭐 우리 만약에 10% 3자 구도가 생각이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진짜 뭐 김부겸 후보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보궐이 나는 건 명확한 현실이고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또 정치적으로 좀 지렛대를 삼아서 어쨌든 정치권에 오래 계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심프로 의견을 잘 새겨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잘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당 대표로서. 어떤 답을?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이끄는 총 책임자잖아요. 예, 일단은 예. 최고 책임자고 지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뛰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됩니까? 뭐 정청래 대표 얘기는 안 물어보고 물론 제가 이제 거의 민주당이니까. 국힘의 소속이니까 네. 이준석 후보는 핵심 공약이 있어요. 빵빵 패스다. 패스. 빵빵 빵빵집을 패스다. 잘해주겠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용이 남는 건 없고 그냥 그 단어들만 남고. 난 너무 무책임하다는 네. 점에서 대구 유권자분들한테 무례하고 나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본인이 뭘 할 건지, 본인이 신공항 이거 계속 정체되고 지체되고 현안인데 풀리지가 않았을 때, 야 너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야? 가치 중립적인 거 맞아? 선거 개입이지? 내가 돼도 줄 거야? 안 줄 거야? 왜 이렇게 정치를 하시죠? 대구 유권자들을 위해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야지. 그러면 집권 여당이랑 협의를 본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직격하고 저격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의 어떤 유불리는 여기 적어도 이준석 위원장이 하는 발언에는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까지 대구 선거를 비판할 때 막대기면 꽂아도 당선된다라고 비판했잖아요.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그 막대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대기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 꽂혀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공약을 말하고 이런 거 의미가 없고 여긴 대구다. 그러니까 나는 그 빵이 뭐 횡령 이런 배임 이런 거 혐의지만 나는 그냥 빵이다. 나는 그냥 여기 꽂혀만 있으면 된다. 빵빵 막대기. 지금 김한 기자의 말대로라면 이 사람은 시장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막대기가 되고 싶은 게 되는 건데. 막 그 막대기도 시장이다. 시장은 시장이다. 네. 소리야 지금. 네, 뭐 거의 뭐 기적의 논리들이네요. 말하자면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준석 씨가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당에서도 지금 되게 당혹스러웠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호영 불출마. 의원하고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주호영 의원도 지금 불출마 얘기 그렇죠. 나오니까 실제 당에서 이준석을 통제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나왔고 이준석
그때 선거 캠프에서도 더 이상 이진숙하고 일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진숙 씨가 나 그러면 시장 말고 좀 다른 거 주면 내가 좀 선회해 볼게. 그래서 이제 불출마 지금 계속 생각한다는 네.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오로지 자기 인지도 알리고 나는 꼭 보수의 여전사로서 니네들이 찍어줘야 되는 사람이야. 이것만 지금 소구하는 것 같아요. 그 빌드업 과정이다. 예. 보수의 성지라는 대구에서 벌어지는 국민의힘 공천 막장극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대전 MBC 시절 법인카드로 빵이나 사 먹던 행태로 얻은 빵진숙이란 조롱 섞인 별명을 빵 축제를 열겠다며 희화화하는 그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배짱입니까? 본인은 공천 탈락이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만 대구 시민을 그저 막대기만 꽂으면 찍어주는 허수아비로 여기는 오만함이 이 비극의 진짜 원인인 거죠. 정책에 대한 고민은커녕 오직 자신의 인지도, 확산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라는 지렛대로 선거를 이용해 먹으려는 속셈을 모를 줄 알았습니까? 유권자를 우롱하는 이런 몰염체한 정치가 보수의 품격인지 아니면 그저 자멸의 길인지 대구 시민들께서 엄중히 판단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